만들면 둘의 파동끼리 만나다 보면 얘네들끼리 뭐하냐? 서로 중첩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중첩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공간상에서 보면 이런 파원이 생기는 지점이 있고요. 이런 파원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이런 지점까지의 거리가 다르면 이 거리 차이 때문에 얘네들 파동이 중첩되기도 하고 보강되기도 하고 상쇄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얘네들이 파장이 3개가 들어가 있어. 2개 많이 들어. 3개 들어가게 부릴게. 미안. 3개가 돼 있어. 이런 형태로 여기까지 파동이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얘까지 가는데 거리가 줄었잖아. 근데 봤더니 파장이 2개가 돼 있어. 그러면 둘의 경로 차이가 얼마냐면 한 파장 정도 차이 나요. 근데 둘이 만날 때 뭐 하느냐면 얘네들이 내려가는 파동과 내려가는 파동이 서로 만나니까 뭐냐? 더 내려가는 파동이 생겨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지점이냐? 이런 형태의 있다고 칩시다. 여기 지점 유인형까지 할게요. 네, 얘네들이 봤는데 똑같이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이렇게 위로 갔어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봤더니 위로 아래로 갔다고 칠 때 얘네 위에서 오는데 얘는 아래에서 와요. 그러면 뭐 하느냐? 둘이 만나면 상쇄되는 지점이 생길 수가 있어. 말 그대로 뭐냐면 얘네와 R1과 R2 사이의 뭐 때문에 얘네들 사이의 차이 때문에 뭐가 생길 수 있냐면 그 지점이 보강이 생기기도 하고 상쇄의 간섭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그 지금 본 게 뭐냐면 얘를 물결파를 가지고서 많이 보통 보면 좀 편합니다. 물결파를 가지고서 보면 우리가 요 물결파를 우리가 파동상에서 이 수면상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얘를 통통통 하다 보면 뭐하냐면 물결파가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해요. 당연히 물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고 아래 지점이 있을 거잖아. 이런 지점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런 마루와 골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똑같은 지점에서 우리가 통통통통 거리는 게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하나 더 있다고 치죠. 그럼 얘가 만드는 파동과 얘가 만드는 파동이 서로 합쳐질 거란 말이야. 근데 얘네들을 공간상 위에서 바라보면 이런 형태로 우리가 물결파를 만들면 이런 형태로 파원을 거치면서 나갈 거예요. 마루였다가 볼이었다가 보통 마루와 볼을 실선이랑 점선 표현해요. 이렇게 이렇게 퍼져나갈 겁니다. 위에서 바라봤을 때.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점에서도 퍼져나가면 뭐 할 거냐? 여기서도 우리가 마루에 더 높아지는 부분이 있다가 낮아지는 부분이 있다가 얘를 높아지는 부분이 있다가 낮아지는 부분이 있다가 이런 형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얘네들끼리 중첩되면서 이상한 부분들이 생겨요. 뭐하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돼. 이렇게 뭐하냐? 마루와 만나는 지점. 네. 이런 지점은 뭐 할 거냐? 높아지고 높아지기끼리 만나니까 뭐해? 보강간섭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할 거냐? 이런 지점. 골과 골이 만나요. 얘도 뭐 할 거야? 보강간섭할 거야. 근데 어떤 지점이 생기냐면 얘와 얘 사이에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뭐냐? 얘가 마루인데 이런 형태로 얘가 골인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위로 높아져 있는 파동이 왔는데 하나는 아래로 오는 파동이 만났다고. 그럼 둘이서 뭐하냐? 둘이 만나서 여기서 파동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상을 마저 보다 보면 중간에 상쇄 간섭하는 부분이 파가 움직이잖아요. 물결형에서 위로 아래로 가는데 이 상쇄되는 지점은 뭐가 돼서 마디가 돼서 여기서는 더 이상 파동이 진폭이 없어지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를 뭐하냐? 공간상에서 파동의 중첩이라고 이야기해요. 얘네들이 생기는 이유는 둘의 경로차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점을 가져서 이제 일반화 시켜보자고. S1에서 출발하는 거, S2에서 출발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지점까지의 거리를 얘가 R1, 얘를 R2라고 줄게. 우리는 파동함수를 보통 뭐라고 하느냐? 1차원일 때 이런 형태로 줬었어요. 뭐냐? 그 파수가 얼마냐? 2파이 돌아가는데 파장이 얼마나 들어가 있냐분에 시간에 따라 얼마나 진동하고 있어 이걸로 표현했다고. 그리고 나서 뭐야? 얘네들의 위치가 1차원이니까 X를 표현했어.
근데 우리가 이제는 저기까지 거리가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의 파동함수를 보통 표현할 때는 이런 형태로 표현해야 됩니다. 어떤 위치 벡터를 사용해서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게 정석이에요. 파스 벡터, 위치 벡터가 있습니다. 네. 어떤 특정 위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위치 벡터에다가 파스 벡터를 내적시켜서 스칼라를 만든단 말이야. 근데 이 차원에서는 이것도 좀 어려우니까 우리 복잡하니까 얘를 조금 더 편안하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표현하자. 그래서 조한서가 중첩될 건데 첫 번째 함수들이야. 이런 형태로 표현하고요. 네, 같은 파를 만든다라고 가정할 때 y2 같은 경우에도 진폭은 같아야 될 거고 사인의 형태를 반복하는데 거리만 다른 겁니다. 왜? 그럼 둘은 같은 파동이에요. 왜? 둘은 같은 파수를 가지고 있고 같은 진속도를 가지고 있거든. 뭐만 다른 것뿐이야? 거리만 다른 것뿐이야. 그럼 특정 지점에서 얘네들이 왔을 때 이 P에 실제로 P에서 만나는 이 Y값 파동함수는 얘네들의 중첩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뭐 할 거냐? 더 할 건데 얘네들이 지금 보면 안에가 달라요. 우리 정상부할 때 얘네들이 같았단 말이야. 부호만 달랐어. 그래서 분해하면서 하면 됐는데 얘네들은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하셔야 됩니다. 그걸 이용할 때 뭐냐? 삼각함수 정리를 또 이용합니다. 뭐? 더 센 종. 네. 얘였고요. 자, 근데 좀 더워. 잠깐만. 문을 열든가 좀 하자. 살짝만 봅시다. 너무 덥다. 방금처럼 공간 사이가 저런 형태로 중첩한다는 말인데, 근데 뭐냐면 얘네들을 두 개를 떨어뜨려서 보면 보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보통은 볼 때는 덧셈, 두 파동의 덧셈을 곱셈으로 바꿔서 보면 어떤 걸 진동하고 날릴 수 있단 말이야. 진폭에 대한 일반항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두 개를 합칠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삼각함수 각이 다른 것들을 곱셈으로 바꾸는 정리야. 그게 여기서 나옵니다. 덧셈 정리에서. 사인 알파게 되면 베타가 이러면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부호만 바꾸면 돼요. 그럼 두 식을 이제 더해버리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얘가 2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돼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를 해서 둘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각을 하나의 뭐 A라고 잡고 얘를 하나의 B라고 취합해봐. 그러면 두 각이 다른 사인의 합은요. 뭐가 만들어지냐면 2 사인 두 각의 평균. 그 다음에 두 각의 차이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결국에는 지금 두 각이 다른 것들을 합치는 거잖아. 곱셈으로. 그러니까 얘네들도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지. 두 개의 평균 더해서 반. 네. 그 다음에 두 개의 차이의 반. 둘의 차이하면 얘랑 사라지겠죠? 그래서 차이의 반을 하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면 저 두 식 중에서 이 식 중에서 얘네들은 잘 보면 시간항이 존재해요. 무슨 얘기냐? 시간에 따라 반복하는 진동항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시간에 따라 변하는. 당연히 이 정도의 어떤 특정 이상을 가지지만 이 정도 시간에 따라 변하는 항을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가 뭔 얘기로 바꿀 수 있냐? 얘와 얘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로만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얘를 이용하면.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을 가지고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얘네들은 얘만 보고
그 다음에 얘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뒤에는 어차피 시간에 따라 왔다 갔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반복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뭐냐? 얘만 보자라는 거야. 얘네 지점을 봤을 때 우리가 실제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2분의 k의 r1-r2인데 얘네들이 뭐냐 2분의 파이였다고 가정해보자고. 그냥 특정 값이야 가정해보자. 그러면 코사인 2분의 파이는 몇이야? 0이야. 무슨 얘기냐? 아무리 시간이 얼마나 지나든 말든 얘는 계속 0이라는 소리야. 진동하지 않는다고요. 마디인 지점이 돼버린다는 소리입니다. 또는 2분의 3파이면 이런 형태로 얘네들일 때는 얘네들이 뭐냐? 진동하지 않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마디인 지점은. 근데 얘네들이 이런 형태라고 가정해봅시다. 네. 그러면 코사인 파이니까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인 지점이에요. 근데 얘는 그러면 이게 특정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파이 또는 2파이 또는 3파이 또는 이런 지점들이 뭐가 되는 거야? 이 지점이 배지점이 되는 거예요. 정상파에서. 마루와 고를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실제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R1-R2를 네, R1-R2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얘네 둘 사이의 경로차라고 표현해요. 네, 얘네들을 경로차라고 표현하고 이 경로차에다가 경로차이라는 건 그 길이 차이잖아. 근데 우리는 진동함수니까 뭐로 바꿔야 돼? 각에 대한 이야기를 바꿔야 돼. 각에 대한 이야기를 바꾸고서 2에다 뭐로 곱해? 얘를 곱해. 왜? 얘가 람다분의 2파이니까. 그럼 결국엔 각에 대한 이야기를 바꿨단 말이야. 이걸 뭐라고 그러냐? 얘네들을 위상차이다. 그러니까 두 지점 사이에 두 파동함수 간에 위상이 어떻게 와? 라는 위상차를 바꾼 거야. 각에 대한 이야기로.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얘를 바라보면 이거라는 거지. 2a 얘가 코사인 얘가 위상차이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져? 2분의 델타 파이 그래서 얘를 가지고 정리합니다. 이제